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환입니다.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날씨가 선선해지고 백신 접종도 진척이 되면 자연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 가을 그리고 올 겨울 동안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절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대단히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다치거나 혹은 급한 응급 상황이 생겨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게 되면 평소와 같은 조치를 받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골절이 있거나 심혈관 응급 상황조차도 차질이 생길 만큼 지금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절에는 다치지 않고 또 아프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건강을 특히 더 잘 챙기셔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다소 논의하기가 이른 측면이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접종이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도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데 제가 오늘 굳이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접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12세 미만의 백신 접종과 그 이상 연령의 백신 접종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이건 정식 승인이건 여하튼 사용 허가를 받은 백신은 파이자, 모더나, 얀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양의 접종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미국 FDA 승인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는 이 네 가지 백신들 가운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백신은 파이자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12세에서 17세까지를 의미하고요. 이 연령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2021년 9월 현재 상황에서는 파이자밖에 없고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파이자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청소년 대상 접종이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FDA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 합병증 사고 때문에 아예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 자체가 중단이 된 상태고요. 얀센 백신 역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는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파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에 이어 다음 순서라고 할 수 있는 12세 미만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연령에서 현재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있을까요? 2021년 9월 현재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임상시험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파이자와 모더나가 5세에서 11세 사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2021년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미국 FDA가 위험성 평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서 다소 연구가 지연이 되었고요. 그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파이자의 경우 9월 말로 예상하고 있고 모더나는 이거보다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임상시험의 결과가 안전성과 유효성 면에서 모두 만족스럽다고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연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곧 FDA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10월 초 정도부터는 미국에서 파이자 백신을 이용해서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 나이벌 되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 꼭 이 백신을 맞춰야 하는가라는 문제죠. 여기서 제기가 되는 몇 가지 불확실성과 염려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성인과 전혀 다른 신체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금언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체 기관과 조직들이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부작용이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둘째, 용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12세 이상 청소년만 해도 사실 발달이나 체중 등이 성인과 거의 한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접종 간격이나 용량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동일하게 접종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연령과 체중에 따라서 어떤 용량과 방법을 이용해서 백신 접종을 시행해야 적정한 면역 반응을 얻어냄과 동시에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 연령대의 아동은 설사 감염이 된다고 해도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가볍게 넘어가는 게 보통인데 굳이 백신을 접종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회의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이 연령대 역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어린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감염이 된 이후 증상이 비교적 가볍게 지나간다고는 해도 그 가운데 일부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이 어린 연령대에서 중증 감염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세 미만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도 과연 효과적인 집단 면역을 달성하고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고요. 게다가 이 연령대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염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온 집안이 다 백신을 맞았어요. 엄마, 아빠, 형, 누나 다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데 막내만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상황. 더 나아가서 학교에 갔는데 백신을 맞은 학생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시점도 조만간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결국 백신의 안전성인데요. 사실 지금 시행하는 백신 대부분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라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서 임시로 사용을 허가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화이자만 지금 미국 FDA에서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소아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긴급 사용 승인이지 아직까지는 정식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중장기적인 추시 결과가 없다는 것이 항상 지적이 되는데요. 결국 이것이 일회성으로 접종하는 약물이고 그 기전상 지속적으로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약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장기적인 부작용의 우려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달에 발표된 대규모 화이자 접종 이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보고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화이자 접종을 한 이후 발생한 합병증을 정리해서 보고한 논문인데요. 이스라엘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 국민 접종을 진행한 나라죠. 이 논문은 88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 밝혀진 합병증 발생은 옆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심낭염의 위험성이 3.24배, 임파선염의 발생이 2.43배, 충수염 발생이 1.4배, 대상포진이 1.43배, 그 위험성이 증가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10만 명당 발생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심낭염이 2.7케이스, 임파선염이 78케이스, 충수염이 5케이스, 대상포진이 15케이스 정도이기 때문에 그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여기에서 오렌지색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해당 합병증이 생길 비율이고 청색은 백신을 맞았을 때 해당 합병증이 생길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물론 임파선염이나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경우가 감염 후 발생하는 경우보다 상당히 높지만 기타 대부분의 심각한 합병증, 즉 콩팥 손상, 부정맥, 심부정맥 혈전증, 심근경색, 심낭염, 폐색전증 같은 경우들에서는 감염이 되었을 때 발생할 확률이 백신을 맞았을 때 발생할 확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신을 맞아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위험성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감염이 되었을 때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감소한다고 해도 백신을 맞음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을 피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주요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백신을 맞았을 때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보다는 잠재적인 이득이 현저하게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현재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9월 말에 나오는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비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면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임상 결과 안전성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집단 면역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12세 미만 소아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이고요. 누구나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